하루아침에 관리비 자동이체가 실패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남편 통장에서 사라진 돈은 총 5천만 원. 시누이 반찬가게 운영자금이라는 말, 그리고 시어머니의 고액 명품 쇼핑까지. 가족끼리 뭔 계산이냐는 말 한마디에 참고 넘기고 침묵했던 시간들. 하지만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날 모든 기준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가족끼리 계산하지 말라는 말, 여러분은 어디까지 괜찮으세요? 오늘은 은주의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은주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경비실 아저씨와 나눈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사모님, 관리비 자동이체가 안 됐는데요. 은행에서 잔액 부족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가슴에 박혔죠. 옆에 서 있던 1502호 아주머니는 은주를 훑어보더니 한마디 던졌어요. 어머, 요즘 세상이 팍팍하긴 하죠? 관리비 낼 돈도 부족할 정도로 힘든가 봐요. 우리 집은 남편이 알아서 꼬박꼬박 채워두는데 말이죠. 아주머니의 비아냥을 뒤로하고 은주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마자 도망치듯 집으로 들어왔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현관문을 잠그자마자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휴대폰을 켰어요. 은행 앱을 실행시키는데 그 짧은 로딩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화면에 뜬 숫자는 은주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0원? 잔액이 왜 0원이야? 이게 말이 돼? 왜 이래? 은주는 자신의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어요. 하지만 화면 속의 잔인한 숫자는 바뀌지 않았죠. 일주일 전만 해도 분명 1,000만 원 넘게 들어있던 통장이었어요. 15년 동안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며 온갖 수모를 견디고 모은 피 같은 돈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상세 내역을 눌러보자 경악스러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어제 500만 원, 그저께 700만 원? 누가 내 통장에서 돈을 이렇게 빼간 거야. 출금 지점은 강남역 근처 은행 창구였어요. 강남역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딱 한 명뿐이었죠. 바로 은주의 시어머니 옥자였어요. 거실 소파에 늘어져서 TV를 보던 남편 경수가 과자를 씹으며 물었죠. 왜 그렇게 난리야? 집 떠나가겠네. 은주는 경수 앞에 휴대폰을 들이밀며 소리쳤어요. 여보, 이거 봐. 우리 통장에 있던 돈 1,200만 원이 일주일 만에 다 사라졌어. 이거 당신이 썼어? 경수는 귀찮다는 듯 화면을 쓱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리모컨을 돌렸어요. 아, 그거 우리 엄마가 잠깐 쓰셨나 보지.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엄마가 좀 쓰실 수도 있지. 잠깐이 뭐가 잠깐이야. 1,000만 원 넘게 들어있었어. 내가 15년 동안 밖에서 구르며 번 내 돈이야. 당신 어머니가 내 비상금 통장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계신 건데? 은주의 물음에 경수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엄마가 네 돈 좀 썼다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알려줬어. 엄마가 요새 투자할 곳이 있다고 급하게 필요하시다길래. 너도 참 속 좁다. 나중에 엄마가 돈 벌면 다 우리 줄 텐데 그걸 못 참아서 이 난리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네가 뭔데 내 허락도 없이 비번을 넘겨. 그리고 1,200만 원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경수는 코웃음을 치며 다시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어요. 너는 참 정이 없어. 네 남편 낳아주신 분인데 그 정도도 못 해드려? 엄마 기분 상하시게 자꾸 따지지 마. 엄마는 지금 그 돈으로 큰 꿈을 꾸고 계신단 말이야. 네 그 푼돈이 우리 가문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은주는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15년간 믿어온 남편이 자신의 노력을 푼돈이라 치부하며 시어머니의 절도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었거든요.
은주는 더 이상 말로 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가방을 다시 챙겨 들었어요. 어디가? 설마 엄마한테 따지러 가는 거야? 경수가 벌떡 일어나 은주의 팔목을 꽉 잡았어요. 나 이거 놓으라고. 당장 가서 내 돈 돌려받을 거야. 아, 너 지금 가면 엄마 혈압 올라서 쓰러지셔. 시어머니가 며느리 돈 좀 쓴 거 가지고 경찰에 신고라도 할 기세네. 그만해. 진짜 정 떨어지니까. 경수는 은주를 거칠게 밀치며 윽박질렀죠. 하지만 은주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정 떨어지는 건 바로 자기야. 각오해.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전해. 내 돈 1200만 원, 단 1원도 빠짐없이 다 찾아올 거니까.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는 은주의 뒤로 경수의 욕설 섞인 고함이 들려왔지만 무시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또다시 1502호 아주머니와 마주쳤죠. 어머, 표정이 왜 그래요? 아까 관리비 문제 해결되셨어요? 아직이요. 요즘 은행 일 처리가 느려서 그래요. 저희 집도 비슷한 적 있었어요.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주머니는 은근슬쩍 은주의 팔을 붙잡으며 캐물으려 했어요. 은주는 아주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재빨리 타고 내려갔죠.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올라탄 은주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죠. 1200만 원. 일주일 만에 내 인생의 15년을 도둑 맞았어. 은주는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차는 무서운 속도로 강남을 향해 돌진했죠. 옥자가 살고 있는 그 화려한 아파트로 가는 길, 은주의 눈빛은 이전의 순종적인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착한 며느리 연기하느라 힘들었거든요. 이제 제 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각오하세요. 강남역 인근 빌딩 숲의 화려한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은주의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건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빼앗긴 돈을 되찾는 것, 그리고 자신을 무시한 시댁 식구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은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핸들을 꺾었어요. 이제 막 복수의 첫 장이 열리고 있었어요. 은주는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에어컨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지만 손에 쥔 통장은 긴장으로 배어나온 땀 때문에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죠. 거래 내역 전부 출력해 주세요. 최근 한 달치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전부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서슬 퍼런 칼날 같았어요. 창구 직원은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아무 말 없이 통장을 받아 기계에 넣었죠. 지지직거리며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은주의 귓가를 때렸어요.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 거래량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직원이 건넨 종이 뭉치를 받아든 은주는 손가락을 떨며 숫자를 훑어 내려갔어요. 그러다 한 줄에서 숨이 턱 막히고 말았죠. 계좌이체 마이너스 윤미라 3천만 원. 3천만 원? 신우이한테 3천만 원을 보냈다고? 은주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신우이 미라는 평소 은주를 언니라고 부르면서도 은근히 무시하며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희생할 줄도 알아야지라며 가스라이팅을 일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뒤로도 500만 원, 700만 원, 300만 원씩 전부 현금 인출이었어요. 총합 5천만 원. 은주가 아이들 학원비 한 푼 아끼려 대형마트 마감 세트만 찾아다니며 모은 전 재산이었죠. 은주는 거칠게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마자 시어머니 옥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몇 번 가지도 않아 옥자의 아주 쾌활하고 기분 좋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은주냐? 웬일로 전화를 다 하고? 내가 지금 좀 바쁜데. 어머니, 저예요.
지금 당장 뵈러 가야겠어요. 통장 얘기 좀 해야 하거든요. 지금 뵐 수 있을까요? 옥자의 목소리가 순간 삐딱하게 변했어요. 통장? 무슨 통장? 네 남편이랑 다 얘기된 걸 가지고 왜 자꾸 귀찮게 구니? 나 지금 외출 준비 중이다. 직접 뵙고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어머니 집 앞으로 갑니다. 문 열어두세요. 은주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강남의 화려한 빌라촌에 도착했을 때 서쪽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고 나온 옥자의 손에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악어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은주는 그 가방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어서 들어와라. 근데 너 얼굴색이 왜 그러냐? 꼭 사람이라도 잡으러 온 사람처럼. 옥자는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주저앉았어요. 거실 테이블 위와 소파 주변에는 이름만 대면 아는 백화점 명품관 로고가 박힌 쇼핑백들이 수두룩하게 널려 있었죠. 은주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어요. 차 한 잔 줄까? 아, 마침 내가 이번에 비싼 보이차를 좀 샀는데 네가 이 맛을 알라나 모르겠네. 괜찮습니다. 이거 좀 보시죠. 은주는 가방에서 거래 내역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동댕이 쳤어요. 옥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종이를 손가락으로 툭 밀어냈죠. 이게 뭐 어쨌다는 거냐? 숫자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제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한 달 만에 5천만 원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어머니가 비밀번호 아시니까 어머니가 다 쓰신 거죠? 옥자는 갑자기 얼굴을 빳빳하게 쳐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 내가 좀 썼다. 내가 허리 수술 받느라 병원비로 좀 썼어. 시어머니가 아파서 죽겠다는데 며느리라는 게 돈 몇 푼 가지고 이렇게 달려들어? 너 사돈 어른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는 옥자의 태도에 은주는 미리 준비해온 비장의 카드를 꺼냈어요. 병원비요? 제가 방금 어머니가 다니신다는 병원들 싹 다 확인해 봤거든요. 입원 기록은커녕 상담 기록조차 없으시던데요. 어느 병원에서 수술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가서 수술비가 얼마인지 다시 확인해 볼 테니까요. 옥자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이내 발악하듯 소리를 질렀죠. 너 지금 시어머니 뒤를 조사하고 다닌 거냐? 이 무서운 것. 내가 다른 병원에 갔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무슨 권리로 나를 취조해.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그때 옥자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하며 밝게 빛났어요. 화면에는 갤러리아 백화점 VIP 명품관 특별 행사 초대라는 알림이 선명하게 떠 있었죠. 은주는 그 화면을 똑똑히 봤어요. 날짜는 정확히 통장에서 700만 원이 빠져나간 날이었어요. 은주가 휴대폰을 가리키자 옥자는 비명을 지르며 폰을 낚아챘죠. 이건 내 사생활이야. 보지 마. 너 미쳤니? 시어머니 물건에 손을 대? 어머니, 700만 원 빼가신 날 백화점 가셨네요? 여기 널려있는 쇼핑백들 전부 제 돈으로 사신 거 맞죠? 15년 동안 제가 관리사무소에서 욕 들어가며 번 돈, 어머니 옷이랑 가방 사라고 드린 거 아니에요. 옥자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소파에 몸을 던지듯 주저앉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내 팔자야. 죽은 남편 대신해서 아들놈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늙어서 가방 하나 샀다고 며느리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는구나. 그래, 내가 도둑이다. 이 집안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 어머니, 제가 도둑이라고 한 적 없어요.
본인 입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아가씨한테 보낸 3천만 원은 뭐예요? 그 돈도 병원비인가요? 옥자는 울음을 뚝 그치고는 도끼 서린 눈으로 은주를 노려봤어요. 미라가 가게 하나 낸다는데 오빠 된 도리로 그 정도도 못해줘? 걔가 남이니? 우리 식구잖아. 네가 번 돈도 결국 우리 경수 덕분에 번 거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네 몸뚱이도 네 돈도 다 우리 거야. 어디서 감히 내 돈 타령이야? 은주는 옥자의 뻔뻔한 논리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잘 알겠어요. 어머니 생각이 그러시다면 저도 제 방식대로 할게요. 일주일 드릴 테니 5천만 원 전부 돌려주세요. 아가씨한테 준 돈도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쓰신 돈도 전부요. 뭐, 미쳤어? 내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해? 이미 다 쓴 돈을. 그건 어머니 사정이죠. 어머니가 쓰신 거니까 어머니가 갚으셔야죠. 일주일 뒤에도 돈이 안 들어오면 저 이 내역서 들고 바로 경찰서 갑니다. 가족 간에도 절도죄는 성립된다는 거 아시죠? 옥자는 경악하며 은주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어요. 너 진심이야? 감히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네 남편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 인간도 공범이니까 같이 처벌받으라고 하죠 뭐. 일주일입니다, 어머니. 남은 시간 동안 가방을 팔든 집을 담보로 잡든 알아서 하세요. 은주는 옥자의 비명소리를 뒤로하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은주의 얼굴은 이전처럼 착하고 순종적인 모습이 아니었죠. 차갑게 굳어버린 그 얼굴에는 오직 처절한 응징만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 당신들이 제 인생을 우습게 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릴게요. 은주는 어둠이 깔린 강남 거리를 향해 차를 몰았어요. 복수는 이제 막 시동을 걸었을 뿐이었죠. 은주는 퇴근길에 백화점 지하식품관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카트에 시든 채소 몇 묶음과 할인 스티커가 붙은 과일을 담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남은 한 달 생활비를 치열하게 계산하고 있었죠. 관리사무소에서 온종일 진상 민원인들에게 시달리며 번 돈이었기에 100원 한 장 쓰는 것도 은주에게는 손이 떨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을 지나는데 명품관 쪽에서 유난히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익숙한 목소리가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이거랑 저거 제일 잘 나가는 걸로 좀 꺼내와 봐요. 내가 안목이 좀 높아서 대충 만든 건 눈에 안 차거든. 목소리의 주인공은 시어머니 옥자였어요. 화려한 외출복을 빼입은 옥자가 거만하게 턱을 치켜든 채 매장 직원을 부리고 있었죠. 은주는 홀린 듯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매장 직원은 옥자의 기세에 눌린 듯 연신 허리를 굽히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모님, 안목이 정말 대단하세요. 이 가방은 이번 시즌 가장 구하기 힘든 신상 라인이에요. 사모님 분위기랑 아주 찰떡이시네요. 옥자는 거울 앞에서 가방을 이리저리 들어보며 아주 흡족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더니 지갑을 열 준비를 하며 으스대듯 물었죠. 얼마라고 했지? 850만 원입니다, 손님. 뭐, 그 정도면 적당하네. 이걸로 할 테니까 예쁘게 포장해줘요. 은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카트 손잡이를 꽉 쥔 은주의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죠. 옥자는 위풍당당하게 카운터로 걸어가 카드를 내밀었어요. 은주는 멀리서도 그 카드가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바로 은주가 경수의 급여 통장과 연결해 두었던 가족 카드였거든요.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는 순간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매장에 울려 퍼졌어요. 승인 거절을 알리는 소리였죠. 어머, 사모님.
승인이 안 되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직원이 당황하며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옥자의 얼굴이 서서히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죠. 거참 이상하네.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에요? 내 아들 통장에 돈이 넘쳐나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다시 해봐요. 죄송합니다, 손님. 3번이나 시도했는데 한도 초과 혹은 정지된 카드로 뜨네요. 혹시 카드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구경하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힐끔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분명 한도가 남아있을 텐데. 옥자는 당황해서 지갑 속을 허둥지둥 뒤졌지만 그 지갑 안에는 은주의 카드를 제외하곤 제대로 된 신용카드 한 장 없었죠. 바로 그때 은주가 천천히 매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옥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었죠. 너 은주 아니냐? 네가 왜 여기 있어? 저는 저녁거리 장 보러 왔어요. 어머니는 쇼핑 중이시네요. 850만 원짜리 가방이라니 참 대단하세요. 옥자는 재빨리 카드를 지갑에 쑤셔 넣으며 짐짓 태어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응, 그냥 구경 좀 한 거야. 구경도 못하니? 구경만 하신 게 아니라 결제하시려던 것 같던데요? 근데 어쩌죠? 그 카드 제가 어제부로 전부 정지시켰거든요. 매장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의 시선이 옥자에게 꽂혔어요. 옥자는 수치심에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질렀죠. 너 미쳤니? 시어머니 카드를 네 마음대로 정지시켜?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제 명의로 된 가족 카드를 제가 정지시키는 게 무슨 버릇 타령이에요? 어머니,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죠. 제 통장에서 몰래 빼간 5천만 원도 모자라서 이제 대놓고 제 카드로 800만 원짜리 쇼핑을 하세요? 은주의 폭로가 터져나오자 매장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의 속삭임이 옥자의 귓가를 어지럽혔죠. 어머, 시어머니가 며느리 돈을 5천만 원이나 빼돌렸대. 세상에, 저 할머니 낯짝 좀 봐. 도둑질해 놓고 당당한 것 좀 보게. 옥자는 얼굴이 터질 듯 달아올라 삿대질을 해댔어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가족끼리 좀 쓸 수도 있지. 그걸 도둑질이라고 해? 그 돈이 다 우리 집안 돈이지. 네 돈이야? 집안 돈요? 제가 15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해서 번 제 월급이에요. 어머니가 병원비라고 거짓말하고 빼돌려서 시누이 가게 차려주고 명품 사 모은 그 돈 단 한 푼도 어머니 돈 아니라고요. 은주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거래 내역서를 꺼내 매장 매니저와 주변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펼쳐 보였어요. 여기 보세요. 어머니가 제 카드 긁고 다닌 날짜랑 장소들이에요. 여기 백화점 명품관 VIP 맞으시죠? 어머니, 본인 돈은 통장에 80만 원밖에 없으면서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하셨어요? 남의 피눈물 짜내서 사신 가방,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사람들의 비난 어린 눈초리가 화살처럼 옥자에게 박혔어요. 매장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옥자를 향해 말했죠. 고객님,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되니 일단 밖으로 나가주시겠어요? 누가 나간다는 거야? 나 VIP야. 내가 누군지 알아? 옥자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은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옥자가 들고 있던 쇼핑백을 가리키며 쐐기를 박았죠. 그 쇼핑백도 내려놓으세요. 그것도 제 카드로 긁으신 거잖아요. 당장 반품 처리할 테니까요. 옥자는 수치심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쇼핑백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에이, 더러워서 안 가져간다. 너 두고 봐. 내가 경수한테 말해서 너 당장 쫓아내버릴 테니까.
감히 시어머니를 만천하에 망신을 줘? 너는 사람도 아니야. 옥자는 소리를 지르며 매장을 도망치듯 빠져나갔어요. 그 뒷모습에 사람들의 비웃음과 박수가 쏟아졌어요. 은주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15년간 이런 인간들을 가족이라 믿고 살았던 자신이 가여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매장 매니저가 다가와 정중하게 사과하며 은주를 위로했죠. 잘하셨어요, 손님. 정말 속 시원하네요. 저희도 저 손님 때문에 골치 아팠거든요. 은주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는 뒤돌아 나왔죠. 은주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남편 경수와의 마지막 결전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은주는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은주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신우이 미라의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은 무심하게 이어졌지만 끝내 들려오는 건 기계적인 음성 사서함 안내뿐이었어요. 전화를 안 받으시겠다 이거지? 은주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버튼을 눌렀어요. 2번, 3번, 4번. 하지만 미라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지기라도 한 듯 묵묵부답이었죠. 은주는 거칠게 핸들을 내리치고는 시동을 걸었어요. 미라가 운영한다던 반찬가게 주소를 노려보며 가속 페달을 밟았죠.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30분을 달려 도착한 미라의 가게는 예상보다 훨씬 처참한 몰골이었어요. 미란의 정성 반찬이라는 간판은 한쪽이 떨어진 채 대롱거리고 있었고 유리문은 굳게 닫혀 안이 보이지 않았죠. 은주는 차에서 내려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문 열어보라고요.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어요. 소란스러운 소리에 옆집 세탁소 아주머니가 수건을 털며 밖으로 나왔죠. 아이고, 거긴 문 닫은 지 며칠 됐어요. 사장님이 휴가 간다고 하던데? 휴가요? 언제 가셨는데요? 글쎄요, 사흘 전인가. 밤늦게 트럭 하나 불러서 짐을 잔뜩 싣고 나가더라고요. 휴가치고는 짐이 너무 많다 싶긴 했지. 은주는 가게 안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진열대가 텅 비어 있었고 냉장고 전원도 꺼져 있었죠. 저기, 혹시 이 가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저도 이상하다 싶었어요. 배달 오토바이도 안 보이고 은주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유리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안을 들여다보니 쇼케이스는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신문지 뭉치와 쓰레기들만 굴러다니고 있었죠. 이건 휴가가 아니라 명백한 야반도주였어요. 은주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전원은 꺼져 있었죠. 은주는 그 자리에 서서 미라가 예전에 SNS에 올렸던 게시물을 샅샅이 뒤졌어요. 공유 주방. 그래, 여기서 배달 전문으로 바꿨다고 했지. 은주는 검색 끝에 미라가 입점해 있다는 공유 주방 업체를 찾아냈어요. 다시 차를 몰아 40분을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낡은 상가 건물의 2층이었죠. 복도에는 정리가 덜 된 박스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안에서는 무언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주가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자 앳된 얼굴의 알바생이 당황하며 앞을 막아섰죠. 누구세요? 지금 영업 안 하는데요. 여기 사장 윤미라 씨 어디 있나요? 당장 나오라고 하세요. 저 사장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요. 연락도 잘 안 되시고요. 알바생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은주는 놓치지 않았어요. 문틈 너머로 보이는 주방 안쪽에는 값비싼 오븐과 대형 냉장고들이 뽁뽁이에 쌓여 있었고
벽면에는 중고 거래 예약 완료라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죠. 은주는 알바생을 밀치고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낚아챘어요. 업소용 냉장고 금매 200만 원, 가스레인지 일괄 150만 원. 은주는 그 화면을 그대로 사진 찍어 미라에게 전송했어요. 그리고 짧고 강렬한 메시지를 덧붙였죠. 가게 정리해서 야반도주 하시게요? 중고 장비 판 돈으로 제 돈 3천만 원부터 갚으시죠. 지금 당장 전화 안 하면 경찰 대동해서 집으로 찾아갑니다. 메시지를 보낸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어요. 화면에는 아가씨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은주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드디어 연락이 되네요? 아가씨. 아, 언니. 왜 그러세요, 정말? 제가 어디 도망이라도 가는 줄 아세요? 잠시 사정이 있어서 가게 정리하는 것뿐이에요. 미라는 일부러 과장되게 밝은 척했지만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사정? 내 통장에서 몰래 빼간 3천만 원, 그거 돌려줄 사정은 안 되나 보죠? 남의 피 같은 돈으로 가게 차려놓고 장사 안 되니까 장비까지 팔아서 튈 생각이었어요? 언니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그 돈은 제가 훔친 게 아니라 엄마가 주신 거라고요. 엄마가 딸내미 장사하는데 보태 쓰라고 주신 건데 제가 왜 언니한테 욕을 먹어야 해요?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3천만 원을 줘요? 그 돈 내가 15년 동안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 갑질 견뎌가며 모은 내 돈이에요. 어머니가 제 비상금 통장 털어서 준 거 알면서도 덥석 받아 챙겼어요? 미라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하더니 이내 뻔뻔하게 응수했어요. 아이고, 가족끼리 돈 좀 돌려 쓴 거 가지고 정말 너무하시네. 저도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 죽고 싶거든요. 돈 없어요. 배째라면 째시든가요. 배를 왜 째요? 법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아가씨, 지금 팔고 있는 장비들 다 압류 걸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랑 아가씨, 그리고 내 남편까지 셋이 공모해서 내 통장 털었으니까 특수절도로 고소할 겁니다. 은주의 단호한 말에 미라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높아졌어요. 언니, 진짜 미쳤어요? 가족을 고소해요? 엄마가 알면 뒷목 잡고 쓰러지실 일이라고요. 사돈 어른이 아시면 얼마나 부끄러워 하시겠어요? 부끄러운 건 도둑질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무조건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경찰서에서 만나게 될 테니까. 3천만 원이 쉬워요? 당장 어디서 구해요? 장비 판 돈 있잖아요. 그거 입금해요. 못하겠다면 지금 아가씨 집으로 찾아가서 동네 사람들 다 들리게 소리 질러줄까요? 윤미라가 올케 돈 3천만 원 훔쳐서 장사하다 망했다고? 미라는 숨을 헐떡이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동안 이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호의가 증오로 변해 은주의 심장을 단단하게 만들었거든요. 언니, 제발, 저 진짜 힘들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간을 좀 주시면 갚을게요. 얼마나요? 한 6개월? 6개월이요? 은주는 비웃듯이 웃었어요. 봐주는 건 지난 15년으로 충분해요. 매정하시네요.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하세요? 가족이면 남의 돈 3천만 원 함부로 써요? 엄마가 주신 거라니까요. 저보고 쓰라고. 그럼 어머니한테 받으세요. 왜 저한테 달라고 해요? 미라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언니, 저한테 왜 이러세요? 엄마가 알면 슬퍼하실 거예요. 슬퍼하실 거면 어머니가 대신 갚아주시겠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예요. 안 주시면 법적으로 처리할게요.
법적으로요? 네. 통장 거래 내역 전부 있거든요. 경찰서 가면 되죠. 미라는 숨을 헐떡이면서 소리쳤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가족한테 경찰서까지 들먹이고 가족이라고 돈 안 갚아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은주는 미라의 비명 섞인 애원을 뒤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조수석에 휴대폰을 던져두고 차창 밖을 내다봤죠. 백미러 속 자신의 얼굴은 이전에 나약하고 순종적인 은주가 아니었어요. 남의 인생을 짓밟은 인간들에게는 자비 따위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은 도끼 어린 승부사의 눈빛이었죠. 이제 겨우 한 명이야. 다음은 누구 차례인지 기대해, 여보. 은주는 거칠게 핸들을 꺾어 강남을 향해 차를 몰았어요. 백미러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어요. 눈빛이 예전과 달랐죠. 더 이상 참지 않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은주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경수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어요. 미간에 깊은 주름을 잡은 경수의 얼굴은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아, 너 지금 어디 갔다 와? 사람 피를 말려도 정도가 있지. 은주는 경수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가방을 소파 옆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죠. 은행 갔다 왔어. 볼 일이 좀 있어서. 은행? 너 정말 독하다, 독해. 방금 엄마한테 전화 왔어. 너 오늘 백화점에서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줘서 엄마가 지금 뒷목 잡고 누우셨단 말이야. 경수는 은주의 코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해댔어요. 하지만 은주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한 컵을 꺼내 마시며 여유롭게 경수를 돌아봤죠. 망신요? 제 명의로 된 카드로 850만 원짜리 가방을 허락도 없이 사시려길래 주인으로서 정당하게 막았을 뿐이에요. 그게 망신인가요? 남의 돈으로 호강하려다 들통난 게 망신이지. 뭐, 850만 원? 그게 뭐 대수라고. 엄마가 평생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우리 키워주셨는데 며느리 된 도리로 그 정도 가방 하나 못 사드려? 너 정말 속 좁게 굴래? 속이 좁다고요? 당신 어머니가 내 통장에서 몰래 빼돌린 5천만 원은 생각 안 해요? 그 돈이면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에 노후 자금이었어. 근데 당신은 지금 어머니 체면이 내 돈 5천만 원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은주의 날카로운 지적에 경수는 잠시 주춤하는 듯 하더니 이내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씨,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에 다 돌려주신다잖아. 지금 당장 급해서 좀 쓰신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을 달달 볶아? 당신 예전엔 이러지 않았잖아. 순종적이고 착하던 은주 어디 갔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알았나 본데 이제 그 착한 며느리 죽었어요. 당신이 내 피 같은 돈 일주일 만에 증발시킨 순간부터 은주는 컵을 싱크대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경수는 미칠 것 같다는 듯 머리를 쥐어뜯으며 거실을 뱅뱅 돌았죠. 야, 말 안 통하니까 일단 통장 다시 열어줘. 그리고 정지시킨 카드도 다 풀어. 내일 엄마가 백화점 다시 가셔야 한단 말이야. 오늘 망신당한 거 만회하시려면 그 가방 꼭 사야 한단 말이야. 싫어. 내 돈 단 1원도 이제 그 인간들한테 안 가. 경수의 눈이 뒤집혔어요. 은주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죠. 당신 지금 진심이야? 집안이 이렇게 풍비박산 나는데도 그깟 돈 때문에 고집 피울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쓰러지시면 책임질 거야? 집안을 망가뜨린 건 내가 아니라 며느리 통장 비번이나 넘긴 당신이랑 그걸 홀랑 발라먹은 당신 식구들이야.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그리고 내일 어머니 오시라고 해. 내 앞에서 그 5천만 원 어디에 썼는지
10원 단위까지 소명하라고 해. 못하면 그 자리에서 경찰 부를 테니까. 경수는 할 말을 잃고 입만 벙긋거렸어요. 은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죠. 채널을 돌리는 은주의 손길은 아주 평온해 보였어요. 아, 참. 아가씨한테도 연락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1,000만 원 먼저 입금하라고. 안 그러면 고소하겠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잘 말해봐. 뭐? 미라한테까지? 너 정말 미쳤구나. 가족끼리 고소라니. 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니까 내 돈 찾는 거예요. 가족이면 남의 돈 5천만 원을 상의도 없이 써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지? 오직 당신 엄마랑 동생뿐이었어. 경수는 벽을 쾅 소리 나게 치더니 은주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너 오늘 왜 이래? 당장 비밀번호 말해. 웃기지 마. 오늘 은행 가서 비밀번호 바꿨고 당신 접근 권한도 싹 다 막아버렸어요. 이제 그 통장은 오직 나만 건드릴 수 있어요. 경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어요. 15년간 은주를 마음대로 주물렀던 권력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걸 깨달은 거죠. 당신, 정말 무서운 여자네. 부부 사이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부부 사이에 몰래 돈 빼돌리는 건 안 무섭고? 당신이 나를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았으니 나도 이제 당신을 내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아. 진짜 미쳤어. 부부 사이인데 통장을 왜 따로 관리해? 따로 관리 안 하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5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잖아요. 은주는 침대에 앉으면서 경수를 차갑게 봤어요. 경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죠. 당신이 집안 망신시키는 거 알아? 망신은 무슨 망신이에요? 제 돈 지키는 게 망신인가요? 엄마가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실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 막았다고 떠들고 다니시라고 하세요. 사실이니까요. 은주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어요. 경수는 문을 두드리며 악을 썼지만 은주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눈을 감았죠. 거실에서는 경수가 다급하게 옥자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은주가 통장을 다 막아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비밀번호까지 바꿨대요. 옥자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왔어요. 그년이 미쳤구나. 내가 당장 내일 가서 그 집구석을 뒤집어 놓을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어디 시어머니를 돈 도둑 취급해? 내일 내가 가서 그년 머리채를 다 뽑아버릴 거야. 은주는 밖에서 통화 중인 남편의 목소리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어요. 무섭거나 떨리지 않았죠. 오히려 내일 펼쳐질 아수라장이 기대되기까지 했어요. 은주는 휴대폰을 켜서 다시 한번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그래, 내일 꼭 오세요, 어머니. 당신들이 저지른 짓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내일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까. 은주는 평온하게 잠을 청했어요. 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죠.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은주는 새벽 5시 차가운 공기가 가라앉은 거실에서 일어났어요. 식탁 조명 하나만 켠 채 거실 테이블에 방대한 서류 뭉치를 펼쳐놓았죠. 형광펜을 든 은주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천 세대의 회계 장부를 관리하며 다져온 솜씨가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은주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영수증과 내역서를 대조하며 형광펜으로 하나하나 줄을 긋기 시작했어요. 3월 15일 오후 2시 창구 현금 인출 700만 원. 같은 날 오후 3시 백화점 명품관 850만 원 결제. 나머지 150만 원은 어머니 개인 비상금에서 보탰겠지. 은주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엑셀 파일에 데이터를 입력해 나갔어요.
숫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말해주고 있었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은주를 회계 귀신이라 부르는 이유가 증명되는 순간이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부스스한 모습으로 경수가 기어 나왔어요. 거실의 서늘한 기운에 몸을 떨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던 경수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힐끔거렸죠. 야, 너 잠도 안 자고 이 새벽부터 뭐 하는 거야? 무섭게. 증거자료 정리 중이에요. 어머니랑 아가씨가 내 인생의 15년을 어떻게 발라드셨는지 아주 투명하게 숫자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은주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경수는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팔짱을 꼈죠. 증거 자료라니? 야, 가족끼리 그게 다 뭐야? 무슨 수사관이라도 된 줄 알아? 적당히 좀 해라. 진짜 정 떨어진다. 정은 이미 바닥났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당신이 숨겨주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뻔뻔함도 이 종이 위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은주는 형광펜으로 마지막 총계에 빨간 줄을 그었어요. 경수는 기분 나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죠. 아침 9시 은주는 마침내 모든 작업을 끝냈어요. 종이 10장 분량의 가족 절도 및 유용 보고서가 완성된 거죠. 은주는 휴대폰을 꺼내 아주 정성스럽게 서류들을 한 장씩 촬영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가족 단톡방을 열었죠. 멤버는 4명. 시어머니 옥자, 시누이 미라, 남편 경수, 그리고 은주였어요. 은주는 촬영한 사진들을 하나씩 업로드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통장 거래 내역 요약본이었죠. 총 무단 출금액 5천만 원, 시누이 윤미라 계좌 이체 3천만 원, 시어머니 옥자 현금 인출 2천만 원. 두 번째는 백화점 구매 기록과 현금 인출 날짜를 완벽하게 대조한 표였어요. 옥자의 VIP 멤버십 번호로 구매된 명품 가방, 한복, 고가의 코트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마지막으로 은주는 뼈를 때리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아가씨, 제 돈 5천만 원이 어디로 증발했는지 세세하게 정리했습니다. 확인들 하세요. 읽고 나서 딴소리하기 없기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경수가 비명을 지르며 은주에게 달려왔어요. 아, 너 미쳤어? 이걸 단톡방에 올리면 어떡해? 엄마 지금 혈압 오르시면 내가 책임질 거야? 가족이라면서요? 가족이면 더 투명해야지. 숨길 거 없잖아요. 어머니가 떳떳하게 쓰셨다는데 내가 그 공로를 널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은주는 컵을 들어 여유롭게 물을 마셨어요. 10분도 지나지 않아 단톡방의 숫자 1이 하나씩 사라졌죠. 그리고 곧바로 옥자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은주는 전화를 거절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통화는 안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문자로만 하세요. 그러자 옥자의 폭언 섞인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너 지금 나를 도둑 취급하는 거냐? 당장 안 지워. 경수야, 네 마누라 당장 안 잡고 뭐하냐? 이 망할년이 감히 시어머니한테. 은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답장을 보냈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적은 게 왜 도둑 취급인가요? 어머니가 제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아가씨 가게 보증금 보태주신 거 맞잖아요. 본인 통장 잔액 80만 원이면서 800만 원짜리 가방 사는 게 상식적인가요? 옥자의 문자가 멈추자 이번엔 시누이 미라가 울고불고 난리를 쳤죠. 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오죽 힘들면 엄마한테 손을 벌렸겠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비수를 꽂아야겠어요? 은주는 코웃음을 치며 답장했어요. 비수는 아가씨가 꽂았잖아요. 남의 피땀 흘린 돈 3천만 원을 홀랑 받아먹으면서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었잖아요. 금요일 오후까지예요.
입금 안 되면 바로 고소장 접수할 거예요. 경수는 옆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1시간 뒤 예상대로 초인종이 부서질 듯 울렸죠. 문을 열자마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옥자가 쳐들어왔어요. 어디 있어? 이 고약한 년 어디 있냐고. 여기 있어요, 어머니. 목청 좋으시네요. 명품 가방 들고 다니시더니 기운이 펄펄 나시나 봐요. 은주는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옥자를 빤히 쳐다봤어요. 옥자는 은주 앞으로 달려들어 테이블을 쾅 쳤죠. 찻잔이 흔들리며 차가 바닥에 튀었어요. 당장 치워. 그 단톡방에 올린 추잡한 것들 당장 지우란 말이야. 내가 어디 가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고개를 왜 못 드세요?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셨는데 당당하셔야죠. 어머니, 여기 보세요. 명품관에서 쓴 1,800만 원. 이거 제가 번 돈인 거 인정하시죠? 경수는 난처하게 서 있었죠. 옥자는 다시 은주를 노려봤어요. 백화점에서 망신당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가족들한테까지 망신시키는 거야? 망신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에요. 어머니가 명품관에서 1,800만 원 쓰셨잖아요. 제 돈으로요. 내가 평생 고생했는데 그것도 못 써. 옥자가 소리쳤어요. 은주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담담하게 대답했죠. 평생 고생하셨으면 어머니 돈으로 사셔야죠. 왜 제 돈 써요? 옥자는 입을 벙긋거렸어요. 은주는 테이블 위 서류를 넘기면서 계속 말했죠. 아가씨한테 보낸 3천만 원도 여기 다 있어요. 반찬 가게 망한 거 메우려고 쓴 거 맞죠? 그건 미라가 급해서. 급하든 말든 제 허락 받으셨어야죠. 안 그래요? 경수 통장에 있는 돈이 왜 네 돈이야? 경수가 벌어온 돈이랑 섞여 있으니까 우리 집안 돈이지. 시어머니가 좀 쓰겠다는데 네가 뭔데 이 난리야. 옥자는 여전히 자기 정당화에 바빴어요. 은주는 서류 뭉치를 옥자의 면상 앞에 툭 던졌죠. 이 사람이 번 돈은 생활비로 다 나갔고 이 통장에 모인 돈은 제가 주말도 반납하고 야근해서 번 순수 제 비상금이에요. 어머니가 비밀번호 훔쳐서 빼간 거 그거 절도예요. 법적으로 가면 어머니 감옥 가셔야 한다고요. 뭐? 감옥? 인연이 진짜 미쳤나 보네. 지 남편 낳아준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옥자는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은주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네, 진심이에요. 일주일 드렸어요. 5천만 원 돌려주세요. 아가씨가 야반도주하려고 정리 중인 장비들 제가 이미 다 사진 찍어놨어요. 그거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경찰서에서 뵙게 될 겁니다. 옥자는 은주의 단호함에 온몸을 부르르 떨며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반성하는 기미는 없었죠. 경수야, 저 미친년 당장 안 쫓아내고 뭐해? 라고 소리칠 뿐이었어요. 은주는 그런 옥자를 비웃듯 내려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어요. 어머니, 소리 지를 기운 있으시면 가서 돈이나 구해보세요. 이제 제 인내심은 바닥났으니까요. 정적만이 흐르는 거실, 옥자의 거친 숨소리와 은주의 차가운 미소만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복수의 종착역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는 순간이었죠.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어요. 옥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은주를 도끼 어린 눈으로 노려봤죠. 하지만 은주는 아주 여유롭게 찻잔을 들어 올리며 옥자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어요. 15년간 쌓인 울분이 차가운 이성이 되어 은주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거든요. 경수야, 너 진짜 저 물건이 하는 소리 가만히 듣고만 있을 거냐?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내겠다는데 저게 사람이냐? 당장 쫓아내지 않고 뭐해? 옥자가 비명을 지르며
경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경수는 안절부절 못하며 은주와 옥자 사이에서 눈치만 살폈죠. 은주야, 제발 그만해라. 엄마가 잘못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고소라니 그게 자식된 도리로 할 소리야? 경수의 멍청한 소리에 은주는 비릿한 웃음을 지었어요. 자식된 도리? 그럼 며느리 피땀 흘린 돈 도둑질하는 게 시어머니 된 도리예요? 그리고 그 도둑질 방관하고 비밀번호 넘겨준 당신은 남편 된 도리를 다한 거고? 웃기지 마요. 그쪽 식구들한테 도리 따위 기대한 적 없으니까. 은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옥자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미라의 사채 빚 보증 서류 사본이었죠. 어머니, 아가씨가 반찬 가게만 망한 줄 아세요? 여기 보세요. 아가씨가 도박에 손대서 사채빚까지 끌어다 썼더라고요. 어머니가 제 통장에서 뺀 3천만 원, 가게 보증금이 아니라 그 사채 이자 막는 데 들어갔던데요. 옥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미라가 그럴 리 없어. 걔가 얼마나 착한 앤데. 착한 애가 옳게 통장을 털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가 제 돈 쏟아붓는 동안 아가씨는 지금 필리핀으로 도망갈 비행기 표 알아보고 있다니까요. 아까 알바생한테 들었어요. 짐 싸서 나간 트럭, 공항 화물 터미널로 갔대요. 그 순간 옥자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미라의 이름이 떠 있었죠.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미라야, 너 지금 어디야? 네 올케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 너 사채 썼다는 게 정말이야?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지? 수화기 너머에서는 미라의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나 지금 당장 돈 2천만 원 더 필요해. 그 인간들이 나 죽이려고 쫓아온단 말이야. 언니 통장에 돈도 없어? 어떻게든 좀 해봐. 미라야, 그게 무슨 소리니? 통장을 다 막혔어. 엄마도 지금 죽을 맛이야. 아씨, 그럼 엄마가 알아서 해. 나 이제 몰라. 연락하지 마.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고 옥자는 넋이 나간 듯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쐐기를 박았죠. 보셨죠? 어머니가 금지옥엽 키운 딸의 본 모습이에요. 이제 어머니 곁엔 아무도 없어요. 2천만 원 현금으로 뽑아 쓰신 거, 그거라도 당장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지금 바로 경찰서로 출발합니다. 옥자는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어요. 돈 없어. 내가 다 썼단 말이야. 그 가방 사고, 비싼 밥 먹고, 미라 빚 갚아주는데 다 썼다고. 배째, 난 못 줘. 그래요? 그럼 법대로 배를 째드려야겠네요. 여보, 당신도 공범으로 같이 가요. 당신이 비밀번호 알려줬다는 증거 다 녹음되어 있거든요. 경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은주야, 제발. 나 회사 잘리면 어떡해.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애들 걱정하는 사람이 마누라 돈을 털어요? 걱정 마요. 애들은 내가 키울 테니까 당신은 감방 가서 어머니랑 효도 관광이나 실컷 해봐요. 은주는 거침없이 가방을 챙겨 일어났어요. 옥자가 은주의 다리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응?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어머니, 사과하지 마세요. 소름 끼치니까. 어머니 사과에 진심이 어딨어요? 그냥 감옥 가기 싫어서 하는 연극이잖아요. 저는 그 연극 15년 동안 지겹게 봤거든요. 은주는 옥자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어요. 옥자는 거실 바닥에 엎어져 오열했지만 은주의 마음에는 단 한 줌의 동정도 생기지 않았죠.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시원한 사이다가
터져 나오는 기분이었어요. 당신도 선택해요. 지금 나랑 같이 경찰서 가서 자수하고 참작받을래요?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끌려갈래요? 경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옥자는 옆에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냐? 며 여전히 남탓만 해댔죠. 은주는 그 꼴사나운 광경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내 인생 망가뜨린 데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당신들이 한 짓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은주는 당당하게 집을 나섰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작게 웃었죠.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킬 수 있게 됐거든요. 일주일이라는 폭풍 같은 시간이 흘렀어요. 은주는 금요일 저녁 6시 평소보다 훨씬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죠. 집안은 예전의 온기 대신 서늘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지만 은주는 오히려 그 적막함이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거실 소파에는 남편 경수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일주일 만에 폭삭 늙어버린 듯한 경수의 얼굴을 보며 은주는 아주 차분하게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랑 아가씨한테서 연락 왔어요? 돈은 어떻게 된대요? 오늘이 약속한 금요일이잖아요. 경수가 은주의 눈치를 살피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주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생수를 꺼내 마시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 연락 없어. 입금된 내역도 단일원도 없네. 역시나 예상했던 결과라 실망스럽지도 않아. 그럼 정말 경찰서 갈 거야? 우리 집안 정말 콩가루 되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엄마랑 미라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사방팔방으로 돈 구하러 다니느라 피가 마른다고. 경수는 자리에 벌떡 일어나 은주에게 따지듯 물었어요. 하지만 은주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컵을 싱크대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죠. 아니요, 경찰서 안 가요. 이제 그 인간들한테 돈 돌려달라는 구걸도 안 할 거예요. 5천만 원 그냥 인생 공부값으로 치기로 했어요. 어차피 안 갚을 인간들한테 감정 쏟고 시간 버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거든요. 경수의 표정이 순간 환해졌어요. 은주가 포기했다는 말에 안도감을 느낀 거죠. 그래, 역시 우리 은주가 통이 크네. 잘 생각했어. 가족끼리 돈 때문에 고손이 뭐니 하는 거 정말 아니잖아.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어떻게든 채워줄게. 정말 고맙다, 은주야. 경수는 은주의 어깨를 감싸려 다가왔지만 은주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용서한 게 아니라 방법을 바꾼 거니까. 오늘부로 우리 집 경제 구조 완전히 재편했어요. 내 급여 통장은 내가 철저히 관리하고 당신 급여 통장도 당신이 직접 관리하세요. 생활비는 정확히 반반씩 각출할 거고 당신이 내야 할 돈 하루라도 늦으면 그날로 이 집에서 당신 짐 다 뺄 거예요. 경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뭐, 부부 사이에 통장을 따로 관리한다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지금까지 15년을 같이 모아서 살았잖아. 같이 모은 게 아니라 내가 모은 걸 당신이랑 당신 식구가 홀랑 발라먹은 거겠지. 따로 관리 안 하니까 내 인생의 15년이 단 일주일 만에 증발했잖아요. 이제 내 돈은 단일원도 당신 허락 없이는커녕 당신 그림자도 근처에 못 오게 할 거예요. 비밀번호? 지문 인식에 홍채 인식까지 다 걸어놨으니까 꿈도 꾸지 마요. 은주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경수는 미칠 것 같다는 듯 문턱에 서서 악을 썼죠. 그럼 엄마는 어떡하고? 엄마 생활비랑 병원비 그리고 매달 나가는 용돈은 누가 줘? 내 월급으로는 택도 없단 말이야. 어머니 용돈?
당신 월급에서 드려요. 당신 효심은 당신 지갑에서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왜 내 지갑 털어서 생색은 당신이 내고 고통은 내가 받아야 해? 내 돈으로 명품 사 모으던 그 시절은 어제로 끝났어. 내 월급이 뻔히 얼만데 그걸로 엄마 용돈에 우리 애들 교육비까지 다 돼? 그럼 난 손가락만 빨고 살라는 거야? 그건 당신 사정이죠. 어머니가 아끼셔야겠네요. 명품 가방이랑 한복 다 중고로 팔면 몇 달은 사실 테니까 그것부터 팔라고 하세요. 아, 아가씨도 마찬가지야. 사채 빚을 지든 야반도주를 하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요. 경수는 할 말을 잃고 씩씩거리며 소파를 발로 찼어요. 은주는 거실로 나와 아주 평온하게 저녁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죠. 도마 위에 경쾌한 칼질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때 은주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어요. 옥자였죠. 은주는 망설임 없이 수신 거절을 누르고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아드님한테 하세요. 제 돈으로 드리는 용돈과 혜택은 오늘부로 단절입니다. 이제 당신 아들한테 효도 받으며 사세요. 명품관 VIP도 이제 탈퇴하셔야겠네요. 곧바로 옥자의 저주 서린 문자가 쏟아졌어요. 네가 우리 가족을 다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경수가 나한테 주는 용돈을 3분의 1로 줄였다. 이 나쁜 년아, 시어머니를 굶겨 죽일 셈이냐? 은주는 코웃음을 치며 답장했어요. 며느리 피땀 흘린 돈 훔쳐서 호의호식하신 분이 굶주림을 논하시나요? 남은 인생은 명품 가방 대신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이나 들고 다니세요. 더 이상 답장 안 합니다. 이어 신우이 미라한테서도 구구절절한 문자가 왔어요. 언니, 너 진짜 죽으러 가요. 사채업자들이 가게 계약서까지 들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3천만 원만, 아니 500만 원이라도 제발 빌려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시면 평생 노예처럼 살게요. 은주는 단 한 줄로 말했죠. 죽든 말든 아가씨 인생은 아가씨가 책임지세요. 제 3천만 원은 이미 아가씨가 사채 이자로 날렸잖아요. 저한테는 더 이상 뽑아먹을 게 없으니 다른 데서 빌려요. 연락 한 번만 더 하면 바로 스팸 등록합니다. 은주는 휴대폰 전원을 완전히 끄고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갓 지은 밥과 찌개를 식탁에 차렸죠. 저녁 먹어요. 밥은 같이 먹어줄 테니까. 경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탁에 앉았어요. 예전처럼 은주에게 고함을 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경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당신, 정말 나랑 끝낼 생각까지 하고 이러는 거야?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내 방식대로 통장 완벽히 분리하고 당신 식구들한테 제 돈 안 나가는 거 인정하면 이 집에서 계속 사는 거고, 그게 싫으면 지금 당장 이혼 서류 도장 찍으면 돼요. 나는 이미 내 인생의 경계선을 확실히 세웠고 그 선을 넘는 인간은 누구든 가차없이 쳐낼 거니까. 경수는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를 정도로 멍한 표정이었어요. 은주는 그런 경수를 보며 아주 맛있게 식사를 마쳤죠.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출근길에 나섰어요. 관리사무소로 향하는 길,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은주를 비추고 있었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은주를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어머, 은주 씨, 오늘 왜 이렇게 안색이 좋아? 얼굴에서 광이 나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야? 네. 제 인생을 되찾았거든요. 이제야 제가 주인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은주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켜고 숫자가 가득한 장부를 확인했지만 이제 그 숫자들은 은주를 괴롭히는 족쇄가 아니었어요. 은주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였죠. 점심시간 은주는 서랍 속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옥자의 악담도 미라의 비명도 경수의 눈치 보는 연락도 이제 은주의 평온한 성벽을 넘지 못했죠. 은주는 동료들과 수다를 떨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15년간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왔던 그 길이 이제는 꽃길처럼 보였죠. 은주 씨, 진짜 무슨 일인지 말 좀 해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경계선을 세웠어요. 내 인생에 아무나 발 들여놓지 못하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소중한 걸 훔쳐가는 도둑들에게는 이제 제 마음의 문도 통장의 문도 영원히 닫았거든요. 은주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밥 한 숟갈을 크게 떠넣었어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은 사라졌지만 그 대가로 은주는 평생을 지탱해줄 강력한 자존감과 독립심을 얻었죠. 숫자는 정확했고 은주의 인생 장부는 이제 완벽하게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은주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을 샀어요. 남의 취향이 아닌 오직 자신이 좋아하는 꽃 한 다발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옥자가 거실에서 경수를 붙잡고 울고 있었지만 은주는 그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은주는 꽃병에 꽃을 꽂으며 속삭였어요. 이게 바로 은주가 선택한 가장 잔인하면서도 우아한 복수의 완성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온전한 자신으로 우뚝 선 은주. 그녀의 앞날에는 더 이상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주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15년의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은주의 인생에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이 사연을 쓰면서 가장 집중했던 부분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 얼마나 일상적이고 잔인할 수 있는가였어요.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은주가 참아온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서러움이었을 것 같아요. 흔히 사이다 결말이라고 하면 가해자들이 처참하게 몰락하는 그림을 상상하지만 사실 진정한 복수는 가해자들의 소나기에서 내 인생을 완전히 분리해내는 것 아닐까요? 시어머니 옥자와 시누이 미라 그리고 방관자인 남편 경수는 은주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가족의 자산으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은주가 자신의 통장을 되찾고 경계선을 긋는 순간 그들의 권력은 사라졌죠. 이 대본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이에요. 착한 며느리, 순종적인 아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비로소 서은주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선 그녀의 모습이 우리에게 말해주네요.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가끔은 독해져야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의 인생도 누군가에게 도둑맞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점검해 보셨으면 해요. 오늘 은주 씨의 처절하면서도 당당한 홀로서기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가족인데 좀 이해해 주지라는 말만큼 무서운 폭력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은주의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되네요. 은주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신다면, 그리고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뚫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저는 더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